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통보감에 나온 내용에서 을의 보통 유용한 글자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에는 보통 우리가 공통보감은 여러 가지 글자를 많이 나타냈습니다. 인월의 을목은 병과 개를 실제로는 쓴다. 병화를 취하여 한기를 해고하고 개수의 자윤을 취하되 또는 병화를 궁극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는 화가 많으면 개수를 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놨다는 것이죠. 자, 이러니까 후학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기에 너무나 힘든 점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임묘진월은 실제로 봄을 상징하죠. 사오미는 여름을 상징하고 신유술은 가을이고요. 해자축은 겨울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봄, 여름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강한 계절이냐면 양이 강한 계절을 상징하는 것이고, 신유술, 해자축은 음이 강한 계절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인월이라고 하더라도 자, 인월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월이므로 양이 강한 환경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연에 쥐자자가 있었고, 그리고 시에서 만약에 원숭이 신자가 있다, 이런 제외하고서 예를 들어서 미가 없을 경우입니다. 미가 없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해석을 해본다면, 자, 이 인에서 쥐자자는 천간으로 들면 개수가 되겠죠. 개수는 인에서 12운성상 목욕지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리고 목욕지에 해당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음양의 강약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게 시가 되는데, 시가 음의 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음의 시가 합도 되겠지만, 이 음의 시가 인묘나 다른 인묘의 기운이나 합에 의해서 그런 훼손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이 양강이 아니라 양강의 계절에 태어났어도 이 음이 양을 대적할 만하여 그 이긴이, 즉 음강인 팔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양이 그냥 순수히 강했을 때는 개수, 즉 음의 글자를 유용한 글자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은 인묘 진월에서는 쥐자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음양의 강약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글자가 되는데, 양이 강한 계절에 태어나더라도 팔자에 있는 지지의 구조에 의해서 음강으로 팔자가 바뀌었을 경우, 자, 그럴 때에는 이제 어떤 글자를 쓰냐는 것이죠. 양이 강한 계절에 태어났어도 양의 글자인 병의 글자를 쓴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공통보감이라는 것도 어떻게 본다면 음양의 강약을 따져서 어떤 글자를 먼저 쓰고 어떤 글자를 나중에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해 놓은 것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틀어서 이렇게 많은 글자를 암기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 글자만 봤을 때, 을이란 글자만 봤을 때도 이렇게 많은데 천간이 몇 개입니까? 10개의 천간이 나오죠. 그러면 그 자체를 모두 다 암기하고서 그때그때 판단해, 그걸 암기만 한다고 해서 그 글자가 어떤 글자를 먼저 쓰고 어떤 글자를 나중에 쓸지도 그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가해야지만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제가 봄에는 어떤 글자가, 즉 봄은 보통 을을 쓰고 여름의 글자는 더운 계절이므로 보통 빗물인 개수나 자수를 우선 쓰고, 그리고 가을의 경우에서는 무엇을 쓴다고 했습니까?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니 이제 보통 병이나 살을 먼저 쓴다고 했죠. 제가 봄에는 을을 사용한다고 했고, 여름에는 더운 계절이므로 개수나 자수, 그리고 가을에서는 병화나 사화, 그리고 겨울에서도 병이나
사를 쓴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음이 강할 때는 양을 쓰게 되고 양이 강할 때는 음을 쓴다는 논리죠. 자, 그런데 음양이 실제로는 지지의 구성에 따라서 강약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오미월에서는 지지에 신금이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사에서 장생을 하고 오에서 목욕하고 미에서 관대를 하니 음양이 바뀔 조건이 또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사를 인묘시키는 개술자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음양의 강약이 바뀔 수 있을 때에는 그때는 또 다른 글자를 써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양의 글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을이라는 것은 약초나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러한 식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사계절 내내 먼저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거의 무조건적으로 을을 첫 번째는 사용하고 그리고 차선책으로 두 번째 개수나 자수, 그 다음에 가을에서는 을을 먼저 쓰고 두 번째 병화나 사화, 그리고 겨울에서도 우선적으로 을을 쓰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병화나 사화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통보감에서도 보면은 봄철에 병화와 개수를 일단은 우선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도 음이 강해진다면 병화를 다음 차선책으로 쓸 것이요. 기본적으로 봄이니까 양이 강한 계절의 양강으로 본다면 그러면 차선책으로 개수를 쓰게 된다는 논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묘월 같은 경우에 공통보감에서는 개수로서 목을 자양하고 병화라서 설수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금이 나타난 것은 마땅치 않다라는 표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놨는데 그것도 본다면 어쨌든 병과 개를 쓴다는 것이죠. 음이 강한 환경에서는 병화를 쓸 것이요, 차선책으로. 양이 강한 환경에서는 개수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진월에는 개병무를 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지지가 수국을 이루고 수국을 이루고 있을 때에는 그때는 무토를 써서 무토를 취하여 보좌한다는 것이죠. 이 진월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자진 수국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즉 음이 강한 환경에서는 병이나 무를 쓸 수가 있을 것이고 그냥 양이 강한 환경에서는 괴수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월에 가서 공통보감에서는 월령이 병화의 록이 되니 괴수를 전용한다. 그리고 그것은 조우가 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보통 여름과 겨울은 우선적으로 따지는 것이 조후라는 것이죠. 자, 조후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조후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덥고 덥다, 춥다라는 개념이라고 하죠. 자, 조후를 무조건 팔 때는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자, 조후 용신으로도 이야기를 하죠. 자, 그 이유는 덥다, 춥다라는 개념도 뭡니까? 더우는 양이 강하다는 뜻이고, 춥다는 것은 음이 강하다라는 뜻이죠. 즉, 추울 때는 따뜻한 것을 찾게 되고, 굉장히 더울 때는 시원한 것을 찾게 되는 이치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장 큰 대전제인 음양의 전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4월에는 개수라고 되어 있죠. 개수를 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4월에서도 음양이 바뀔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병도 쓸 수가 있습니다. 왜? 덥다, 춥다의 조건으로 본다면 그렇게 바뀌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월에는 이 공통보감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보통 상반월은 개수를 전용하고 하반월은 병개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5월에 기본적으로 양이 강할 때는 개수를 전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 신자가 있어서, 자, 5월이라고 봅시다. 5월인데 기본적으로 원숭이 신자가 있고 지지에 유자가 있다고, 시에 유자가 있다고 칩시다. 단 여기에서 진이라든지 이런 글자가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인묘를 시키는 글자가 되기 때문이죠. 유금을. 자, 그런 것을 제외하고 이 기본적으로 양이 강한 환경이라는 것이죠. 양강이라는 환경에서, 자, 그 양의 계절에 반대되는 계절의 글자가 연에 있는데 이
지지신금을 천간에 두면 경금이 된다는 것이죠. 경금은 오에서 목욕지가 되죠. 목욕이라는 것은 장생, 목욕, 관대, 걸로까지는 어떻게 그 세력이 점점점 강해지는 구간이 되죠. 자, 그리고 이때는 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시가 음의 시가 되니 어떻게 됩니까? 양이 강한 계전에 태어났어도 기본적으로 음이 강한 팔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는 어떤 글자를 쓰게 되느냐? 이 병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을을 먼저 써보고 그리고 병의 글자를 써본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미월은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면 개병을 쓴다라고 하고 또 보통 이 윤토가 목을 자양하니 개수를 쓰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또 주중에 금수가 많으면 먼저 병화를 쓴다. 즉 금수가 많다는 것은 음이 강해질 환경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는 무엇을 쓴다? 병화를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월 을목은 임계를 쓰는데 무기토가 잠난하는 것을 절대 꺼린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어쨌든 이 말뜻을 모든 걸 다 이해하기는 힘들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음이 강한 환경에서는 양의 글자인 병을 쓸 것이요. 양이 강한 환경에서는 음의 글자인 개수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도 무엇? 즉, 먼저 을목을 써보고 을목의 훼손이 되어서 다음 글자로 직업이 전변할 때 이러한 글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양이 강해서 을을 쓴다고 했을 때 을을 쓰고 그리고 시에 이런 식으로 있다고 봅시다. 자, 이 5월이든 미월이든 본다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자, 을을 대운에서 실제적으로 경과 신이 대운에서 신대운을 지나간다고 칩시다. 그럼 경에서 을과 합을 하게 되겠죠. 즉 회손 글자는 합에 의해서 합탐망하의 기운이 조성을 합니다. 보통 이럴 때 신생, 세일, 가담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출발 또는 결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럴 경우 한 번의 회손이 있을 때는 그것을 지켜냅니다. 이겨내려고 하는 습성이 좀 더 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대운인 신대운이 을을 쳐버리게 되면 충에 의해서 이걸 날려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때 보통 신대운 중반부 지나서 보통 3년에서 5년 차쯤 되면 그때는 을목이 이제 그 세력을 다해서 쓰기 힘들어지니 그 다음의 글자는 양이 강하니 음의 글자인 개수의 직업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해외에 정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는 바뀌게 되는 또는 형살의 기운을 쓰는데 을의 전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개수를 전용으로 쓰는 형살의 기운을 쓰는 직업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다음 글자의 차선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을 신월에 왔습니다. 신월이라는 것은 병계 기를 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월은 경금이 사령하니 병화를 취하여 제지하고 즉 음이 강한 환경이 될 확률이 높으니 양의 글자를 우선 써본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혹 개수로 금기를 화하고 병화를 개수를 쓸 경우에는 눈할 것 없이 모두 기토를 보좌로 삼는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죠. 이 음이 강한 환경이니까 기본적으로 병을 먼저 우선적으로 이제 을을 쓴 다음에 병을 써볼 것이고 예를 들어서 신유술이라 하더라도 이때는 오화죠. 오가 마로자가 있을 경우에 자, 이럴 경우에는 신월에는 마로자고 유월에는 오자도 될 수 있고 용진자도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양의 글자들이 있을 때 음양이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럴 경우에 음이 강해졌을 때는 양의 글자인 병을 쓰게 되고 이제 음이 강한 환경에서는 양의 글자를 쓰게 되고 음이 이제 그것이 바뀌어서 이제 양이 강한 환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쉽게 말해서 음의 글자인 개수를 쓰게 된다라는 논리죠. 자, 그리고 6월도 마찬가지로 개병정을 쓰는데 보통 이제 가을이 깊어져 가니까 음이 점차적으로 강해지는 계절이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상반으로는 개수를 먼저 쓰고 병화를 뒤에 쓰고
하반어로는 병화를 먼저 쓰고 개수를 뒤에 쓰며 개수가 없으면 임수를 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말도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양강과 음강의 환경에서라는 것이죠. 양강의 환경에서는 양이 강하니 개수를 먼저 쓴다라고 하는데 개수가 없다면 무엇을 쓰겠습니까? 차선책으로 어떤 글자? 임수를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음강일 때는 병화를 쓰게 되겠죠. 병이 없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정이라는 글자라도 실제로는 따뜻한 기운을 쫓아가니 쓸 수 있다라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수월에서는 개신을 쓴다. 뭔가 음양의 강약에 의해서 뭔가 양의 글자가 빠졌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때 금을 발수원으로 하고 간목을 보면 등락개갑이라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기에서도 병이라는 글자, 사라는 글자가 저는 들어간다라고 봅니다. 자, 수월에 음이 강하더라도 음이 강해서 쓸 경우에 보통 병이나 사가 있을 경우 이제 을을 써보고 그 다음에 이런 글자 음양의 강약에 따라 써보고 그리고 나서 차선책으로 이제 양이 강해지는 글자가 되겠죠. 술월이라 하더라도 합에 의해서 오라는 글자가 있고 예를 들어서 미라는 글자가 있다고 봅시다. 자, 이랬을 경우에 가을이라 하더라도 즉 오술 합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화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시를 보니 미토가 있으니 단 축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안 되겠죠. 미가 인묘가 되니까 그죠. 자,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음이 강한 환경에 태어나도 이 오가 합에 의해서 술이 화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시가 양의 글자가 되니 자, 이럴 때는 가을에 태어나더라도 양이 강한 팔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는 무엇을 쓴다? 음의 글자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때는 개수를 쓰게 되고 만약 개수가 없다면 무엇을 쓰겠냐는 것이죠. 임수라도 쓰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해월에는 병과 물을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해월에도 실제로는 음이 강한 환경이라 해도 실제로는 개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한겨울이라 하더라도 양이 강해질 수 있는 환경적 요건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해월에는 병물을 쓴다고 했고 을목이 양을 향하니 오로지 병화를 취하고 수가 많으면 무토로서 보좌를 삼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토로서 보좌를 삼는 해월이라도 자, 기본적으로 해는 우리가 초겨울이죠. 겨울은 기본적으로 음이 강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일때는 묘라는 글자가 있다든지 또는 범인자라는 글자가 팔자내에 있다면 해는 해묘 합에 의해서 양으로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생기게 되고 또 이는 천간으로 들면 간목이 되니 간목은 해에서 장생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런 글자가 있을 때 자, 그럴 때 일에 있다면 시의 글자가 중요할 것이고 시에 있다면 일의 글자가 중요할 것이고 연에 있다면 시의 글자가 중요하다고 음양의 강약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양이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생겼을 때는 무엇을 쓰겠냐는 것이죠. 자, 그럴 때는 이런 개수나 임수도 실제로는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월인 경우에는 엄동설한이죠. 한겨울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병을 쓴다라고 합니다. 자, 한목이 양을 향하니 오로지 병화를 쓴다. 개수는 꺼린다. 단, 이 조건이라는 것은 자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우상, 추운이 따뜻한 것을 무조건 쓴다라는 것도 음양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즉, 음이 강하니 양의 글자, 즉, 이 을목이 살려고 하니 무엇을 쓰겠냐는 것이죠. 한겨울에서는 태양의 따뜻한 빛이 비춰줘야 실제로는 살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는 이것이 아니라면 비닐하우스를 생각하셔도 되죠. 자, 그때는 무엇? 정이라는 글자가 있어주면 살기가 좋겠죠. 단, 이 정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을목은 고사를 하겠죠.
자, 그리고 이 쥐자자가 있더라도 범인자가 있다면 또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음량의 강약이 달라지니 그때는 진짜 춥지만 어쩔 수 없이 개수를 쓸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는 임수를 쓸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는 실제로는 격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성은 있다는 것이죠. 원래 가장 좋은 것은 양이 강할 때는 음의 글자를 소용하는 것이고 음이 강할 때는 양의 글자를 소용을 해야 실제로는 그 등급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축월 같은 경우에는 병을 쓴다고 되어 있죠. 자, 한국의 봄이 돌아오니 오로지 병화를 쓴다. 즉 축월 다음은 잉얼이 돌아오니 병화를 써서 길러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도 실제로는 음양의 강약을 따져서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축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범인자가 있다면 음양의 강약이 바뀔 수 있는 조건이 되니 양이 강할 때는 음의 글자를 어쩔 수 없이 쓰게 되고 좋아서 쓴다는 건 아니죠. 이때는. 자, 그럴 때 음이 강하면 기본적으로 양의 글자를 좋아서 쫓아가서 쓴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실제로는 좋아한다, 잘한다 이런 개념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궁통보감에서 본 을의 유용한 글자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